내용 비분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참견과 잔소리가 심한 여자와 사는 남편은 상당히 피곤할 것이다. 이러한 잔소리 참견이 심해서 그것을 못 견디고 부부 이별하는 그러한 남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심하게 자기 자신의 생긴 스트레스를 남자한테 풀고, 또는 이러한 것이 남자한테, 자기 남편한테 거는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부증이 생기는, 그래서 남편을 감시하는 여자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보는 그러한 사주가 그런 의부증과 남편을 감시하고 남편한테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그 남자를, 나중에는 그 기대가 무너지면 그 남자를 왜 그렇게 무능력하냐고, 남자의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게 되어서 그것을 못 참고 그것이 이별의 빈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여자의 사주 구조는 어떠한 격인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기에서 제목은 참견과 잔소리가 심한 여자와 사는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러한 그 제목들 달기가 이거 무척이나 어렵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이 사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자고 그래요. 어떠한 사주의 구조로 이루어졌기에 참견과 잔소리가 심하고, 또한 의부증이 많고 남편에게 거는 희망이 너무나 그 기대가 크고,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지, 그러한 여자들의 사주 형태는 어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자고요. 자, 신묘연애. 이 신금은 절지로 혼이호공에 떠서 죽어버렸다. 기해월에. 이 기토 또한 극히 무력한 태지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지이다. 그래서 두 개의 천간은 이 경금한테 큰 힘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력한 천간이 아니다. 그러면 신금과 기토가 유력해지기 위해서는 이때 로군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병자 시에 태어나서 이 경금에 남편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신자 합을 하고 육체의 합을 하기 때문에 이 병호가 싫던 좋던 남편이다. 남편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해묘 합을 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해월의 묘목, 신목과 합을 하기 때문에 더한 승목이 되어서 이 병화를 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기대가 병화한테 간다. 왜냐하면 당신이 화력을 넓혀서 이 묘목을 따뜻하게 물기를 제거해달라. 그래야만이 묘목이 화려한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가 맺혀서 큰 재물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병화에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크다. 근데 이 병화는 무슨 소리냐. 젖은 나무를 아궁에 잔뜩 집어넣고 불을 지피는데 매운 연기만 나오고 불은 타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불을 밝힐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지나친 기대가 심하다. 이것은 내 능력 밖이다. 그러나 이 경금은 무슨 소리냐. 나는 신자 합까지 해서 해묘 합으로 모든 것이 나의 재물로 됐고, 그 재물은 오로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로지
열기를 제공을 해야만이 기토도 살고 또한 이 경금도 제련이 되어서 좋아진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서로 엇박자다. 이 병화는 자기 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구조로 죽어버렸다 그래요. 이미 이 병화가. 죽어있는 이 병화를 붙들어 잡고 즉 젖은 성냥으로 불을 지피려고 하지만 이 젖어 있는 성냥이기 때문에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격과 같다. 그 다음에 경금이 기토를 만나니 초야 문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경금은 자기가 가두어진 것과 같다. 초야에 묻혀서 학문 연구나 내지는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월간 기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여기에 이 신금은 철추 세옥이다. 그런데 자기가 성질 나면 신경질이 나면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형상이다. 이 철추 세옥은 한번 성질이 나면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여우의 깨가 있어서 경금을 이겨낼 수는 있지만 이 경금이 한번 성질이 나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새도끼 들고 휘둘리는 형상. 신금을 만난 철추 세옥이다 그래요. 무섭다. 더더군다나 일지 신금으로 간여지동이 되었다. 그래서 왕성한 간여지동의 기운을 신자합으로 빼주니까 좋지만은 기토가 그래도 여기에서는 의지를 하게 된다. 모친이다. 그런데 이 모친은 병화가 오로지 생할 수 있다. 그런데 꺼진 불을 어떻게 기토를 따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는 많이 받지만 자기의 역량 미달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참견과 잔소리가 심하고 그리고 이 병화가 나 외의 또 다른 신금이 있기 때문에 언제 바람이 나서 집 나갈지 모른다는 그 의부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남편을 닥달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와 사는 남자는 진짜 힘들 것이다. 그래서 금수가 세력을 잡고 있고 양기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주를 양실 음어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기에서는 양 기운이 들어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요. 자, 글을 읽어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해월에 투출한 천간이 없으니 격국을 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해수가 식신으로 해묘합에 의한 변화가 있으니 식신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해묘합으로 정제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시천간으로 격국을 정하여 시상 칠살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시에 죽어있는 병화로는 격국을 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심자 합수에 의한 금수 상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요. 격국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잘 이 부분을 다시 새겨들어서 격국은 이렇게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금수상관격이 양호하면 그리고 금수쌍청을 이루면 금수쌍청은 무엇이냐? 경금일간에 금수쌍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임수가 한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개수가 있으면 금수상청은 안 이루어진다. 금수상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수가 있고 그리고 화기가 유력해야만이
정말 괜찮은 금수쌍청이 되어서 두뇌 총명한 팔자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공직자, 법조인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는 관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금수쌍청은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필자가 한 가지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금수상청, 금백수청 또는 금수상관, 이러한 사주격은 굉장히 냉철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그 어떠한 것인지 정해진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다. 변화를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법조인 사주에 많다 그래요. 이미 헌법에 정해진 대로 유통 성분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 그래서 금수쌍청의 특징은 두뇌가 총명한 특징이 있다. 즉 총명이라는 그 글씨는 귀 밝을 총이다. 그리고 눈 밝을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와 눈이 밝다 하는 그 얘기는 내 몸의 신장 기운, 지혜를 상징하는 신장 기운의 수기가 강한 상태, 수기가 유력한 상태, 이것에 총명이 있게 된다. 또한 눈이 밝아야 하는 것은 모든 태양의 빛이든 어떠한 빛이든 물의 빛 반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화기라도 빛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화기는 죽은 화기와 같다. 결코 강한 화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빛 반사가 이루어지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귀와 눈이 밝은 이것을 총명하다고 얘기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두뇌가 총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씨에 총명 글씨에 두뇌가 들어가면은 목기가 있게 된다. 그래서 목기가 이상이 없이 뚜렷한 자기의 유력한 형태를 갖춘다면은 두뇌 총명하다 이 얘기를 하고, 그냥 총명이라는 글씨만 있으면은 두뇌 총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자합수의 금기가 수기를 생하니 식상퇴항으로 무토로 제방제수하고 병화로 주우하며 간목이 있으면 상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무토가 없으므로 신격기만 하다. 이 사주의 경우 없어야 할 글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도 저 병정화 세 글자 나와 있는 어제 감명한 25번째 사주보다는 몇십 배가 더 낫다 그래요, 이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에 있어야 할 글자는 무력한 형상인데, 무토로 제방지수하고 정화 간목이 있고, 이임계수에,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이임계수 천간 투출이 없으니까 좋아졌다. 그렇지만은 유력한 무토가 없으니 외하 내빈으로 고독한 삶이다. 그래서 이 고독한 삶이다 하는 그것은 이 경금이 기토를 보고 초야 문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독한 문사다. 그래서 이것을 고독한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사주는 한행사주를 해동시키는 병화가 무력하지만 기토를 생하는 시신으로 남편 덕이 좋을 듯 하지만 시주 공망으로 아들 낳기 어려우며 딸을 낳게 되지만 득자 이별, 부부 이별 사별을 겪게 되거나 남편이 바람나 집 나가게 된다. 더군다나 시주가 공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거는 기대가 더욱더 많은 사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해묘합을 하고 목생화를 한다고 하지만 묘목은 물속에 있는 나무로 병화를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 끄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아버지의 덕이 부족하다. 어머니의 덕도 또한 부족하다. 남편의 덕도 또한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 덕이 있느냐? 자식의 덕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음실이양의사주로 모든 오행이 병화 하나를 의지하는 격이니, 남편은 어디 가서는 환영받는 미남이지만 탕주 경금이 만나서는 안 되는 신금겁제를 만나 형제 동료도로 인해서 의부증이 생기고 남편을 의심하게 된다. 남편은 신묘와 병자가 만나니 골랑도화가 되어 호색 색정으로 부군 작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형사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조언을 한다면 임수대운 이별이나 사별하게 된다. 인대운은 재적 성추가 가능하지만 일지 압중 몽충의 운으로 부부 불화가 되니 이민대운이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탕주는 신자 합에 의한 상관으로 그 마음이 가게 되니 비록 총명하다고 하지만 잔머리꾼에 불과하여 남편 신상 이변수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지 신금은 배성궁이고 육친이 되는데 합수하여 용신을 극하니 자기 신세 자기가 잘못되게 만드는 형국으로 오로지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 부부 이별 또한 살고자 하는 방편이다. 만약 이별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인데, 알고 보면 부부 이별도 냉정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 인연이 다했기 때문에 부부 헤어지는 것이다. 어차피 부부 인연은 시절 인연이다. 때에 따라서 만나고 그 인연이 다하면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설법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다하면은 끝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조상줄에서 부부 이별을 시키게 된다. 그러나 만약 월말 부부가 되거나 방편을 쓴다면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데, 해당 운기만 벗어나면 무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주는 시주 공망에 일지가 공망지에 들어가니 없는 남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주가 흉한 그것은 뭐냐면은 신자 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사주는 어찌됐건 괜찮으나 인기의 수가 투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이 병자시가 공망인데 신자합의 공망지에 일지 배성궁이 들어가 버렸다. 공망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남편 배성궁이 공망과 같다, 없는 것과 같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부부 이별을 할 것이 딱 정해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나타난 소출되는 힘이 공망이 되어 헛개비 인생이다. 그러므로 대운이 돕는다 해도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명사주 식상의 공망이면 호색하고 반골 기질로 남편을 무력하게 하고 나이 먹어서는 살쪄서 보기 싫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몸매 관리를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이 간여지동으로 그 고집 또한 강하고 법질서, 진리, 학문, 윗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불장군 기질성이 된다. 탕주는 이민대운 37세 병인년 부부 이별 도장을 찍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천충지충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해인 합이 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남과 남편을 비교하는 이것과 의부증이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문제가 될 것을 상징을 하는데, 자기 자신 속에 이것을 남편이 못 견뎌 하기 때문에
부부 이별하게 된 것이다. 개수대운은 후운 차이라는 운으로 되는 일이 없었고 재혼하기 어려우며 묘대운 결혼이 가능하다. 대체로 여자들은 남편보다 자식을 더욱 사랑하는데 그러나 명리를 알고 보면 나의 자식은 남편을 극하여 무력하게 하는 오행이 되니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여명사주는 식관투전이나 상관경관이 없어야 부부 해로하고 부귀를 이룰 수 있으며 일지 흉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신강명식에 일지 비견이나 또는 효신이 되거나 일지 상관이 되는 것은 사주격이 떨어지게 되며 고난장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상기명식처럼 간여지동해 신자 합수하면 폐재를 경험하게 되며 식상을 제어하는 인수 또한 그 허약함으로 남편의 조언과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다 폐재하게 된다. 성능력은 왕성하지만 신자 합수에 의해서 공망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더욱더 찾는 심리가 되고 간섭과 참견, 잔소리가 심하고 고집이 센 여자와 같이 살기보다는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간여지동 일주에 관성쇠약이면 부부 해로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세부를 살아야 하는데 고집이 무척 드세고 이로 인해서 부부 이별하게 되는데 이별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단명이 염려된다. 특히 아셔야 할 것이 이 경금이 경신으로 오게 되면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모두 다 나를 따르라 하는 종교인 성분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남이 보기에는 문제가 심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이 봤을 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들어. 자꾸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을 버텨낼 남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